네, 자, 오늘의 맞수 한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 2차 전지 소재주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과 겹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같은 소재가 쓰이기 때문이다라는 증권사들의 해석인데 오늘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조합 칭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증권광장 맞수 한판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두 분이 모이셨습니다. 염정팀장님. 이 조합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처음 네, 뵙죠. 맞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뵙죠. 네,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프라이빗 트레이더로서 손목이 하나 잘려나가셔서 저희가 손목을 붙여드리려고 광장에 모셨거든요. 네. 손목 이성웅 선생님. 자, 오늘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립니다. 저희 2차 전지주를 점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리비아는 필두로 2차 전지 주식 좋잖아요. 네. 테슬라도 1000슬라를 넘어섰고 자, 저도 그래서 계좌에 테슬라를 다시 담았는데 2차 전지 관련 주식 다시 시작일까요?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 염정팀장께서는 소재주에 주목하고 계시고 이성웅 이사님 상승 예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재, 장비,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전히 소재주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염정팀장님? 네, 이제 2차 전지는 일단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의 반등에 힘입어서 소재주 단이 지난주부터 해서 좀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지금 기존의 작년 같은 경우 한번 돌이켜 보시면 2차 전지가 흐름 자체가 셀업체에서 시작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쪽에 대한 소재주 단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컸고요. 뭐 거기에 장비주라든지 관련된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같은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이제 셀업체에서는 이제 일정의 좀 반등이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소재단이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2차 전지 소재단의 움직임이 지금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래도 주도 섹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떡을 양손에 든 종목을 찾아볼 텐데 그 이전에 먼저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대한 두 분의 큰 그림이 어떤지 좀 듣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상승 예상한다라고요? 네, 이게 내용이 조금 네. 강하게 나가긴 했는데 제한적으로 제한적이니까. 업종별로 또 안에서 나눠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소재 원재료가 되는 니켈 가격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증대가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 니켈 가격 자체가 제품 가격에 전가가 되면서 실적이 함께 증대하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게 공급 사이드에서 니켈 가격이 변동성이 커진 요인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동반으로 실적에 대한 그 예상치의 변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재 업체의 실적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동반해서 주가 자체도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통상 이게 저희가 큰 사이클로 보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 사이클이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저희가 단기적인 부분도 함께 바라봐야 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원재료 가격 자체가 수요에서 공급 사이드의 변화가 있는 국면에서는 충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 저희가 중점적으로 놓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소재 업체보다는 현재는 장비 업체의 프리미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방의 완성차 메이커 업체들이 본격적인 투자를 상반기에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 발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장비의 일반화가 이루어진 업체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 먼저 장비 발주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선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큰 사이클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장비 업체 모두 상승 사이클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재 업체는 원재료 변화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 다만 장비 업체는 전방에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인 장비 발주에 따라서 선행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이 좀 마무리되면서 관련 주식은 안정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충분히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반영해서 소재 업체들의 주가 반등이 나타날 건데요. 네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중국의 CATL이라든지 그러한 업체들이 전통적으로 양극재 부분이라든지 음극재 부분 뭐 이런 소재 부분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미국, 영국 쪽에 유미코어 상장이 되어 있는 유미코어가 대표적으로 양극재 1위 업체거든요. 이 두 업체 같은 경우가 주가 변동성이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비추어서 그 상관계수가 높은 우리나라 소재 업체의 주가에도 반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고점 피크를 형성하고 현재는 다시금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 저희가 CAT의 밸류에이션에 비추어서 IPO 가격 이후에 그런 예. 밸류에이션을 도출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춰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V자 반등으로 가기보다는 다시금 이 글로벌 업체들의 주가에 비추어서 동반해서 함께 추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게 추세적으로 그 해외 업체들의 주가 변동을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도 함께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라는 결론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저희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가 아니죠. 2차 전지 장비주에 네. 주목을 하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변동성 차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서 장비주에 주목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염성 팀장께서는 여전히 소재주에 관심이 높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동진 세미캠과 네페스를 필두로 해서 이런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이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좀 힘들었습니다만 반도체 부품에도 해당이 되고 또 2차 전지 소재나 또 장비에도 공통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캔디님께서도 열혈 시청자님 캔디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양손에 떡을 든 주식 뭡니까? 여쭤봤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동진세미캠과 소울브레인 그리고 이성웅 이사도 동진세미캠 이 종목은 교집합입니다. 자, 염정 팀장님 어떤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소재 쪽이라든지 반도체 공정 소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으로 신사업이 좀 확대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번 부분도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지만 성장성 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성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이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슬러시에 대한 부분을 공장을 신설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또는 이제 OLED라든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으로 좀 신사업 확장을 하면서 그 세를 좀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를 보면 동진세미캠은 사실 어떤 걸로 사실 유명했냐면 오스타인 플란트 네. 예, 그 직원 횡령으로 인해서 동진세미캠을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 아픈 기억이 또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월 당시에 이제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수급. 맞습니다. 슈퍼개미. 네, 그때 이제 동진세미캠이 크게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좀 깊게 이루어졌고요. 다시 한번 좀 재차 반등을 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진세미캠뿐만 아니고 이제 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소재단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주목해 보고 있는 지금 앞에 언급해드렸던 종목 외에도 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또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가 좀 급등하긴 했지만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OLED 시장에서 OLED 삼성전자로의 OLED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또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2차 전지를 같이 아우르는 종목으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하나둘씩 눈에 보이면서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 2차 전지 섹터에 좀 강한 종목들보다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와 오늘 또 이렇게 종목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나노 신소재까지
봤습니다. 양손을 떡들고 있는 주식 동진세미캠. 네네. 네, 이성훈 기사님은 어떤 포인트 주목하세요?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웨덴의 노스볼트사와 연계해서 2차 전지 사업을 새롭게 영위를 하게 되었고, 뭐 반도체 사업 관련해서는 소재, 뭐 포토레지스터라고 이게 뭐 일본이 강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새롭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의 질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삼성의 QD-OLED 진행을 할 때와 관련된 또 소재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단적으로 새롭게 삼성에서 이제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QD-OLED를 확대를 하는 걸 내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어요. 네. 그 주가 추이를 시가총액과 비춰보면은 피크가 최근에 한 4조 정도였고 최근에는 2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의 구간으로 보입니다. 예.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단기적인 국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변동성의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능성 있는 성장을 부여해서 올라오는 국면이 있고 그 주가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스케줄 여부죠. 만약에 삼성 QD-OLED가 네. 그 몇 대 같은 경우로 확산을 하겠다면 이 부분에서 좀 부여가 가능하겠고 예. 2차 전지 스웨덴의 노스볼트 스케줄 같은 경우가 뭐 한 6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앞당겨진다거나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위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제는 관련 뉴스 나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뉴스나 주가 움직임이 연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언제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네.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빠진 이후에도 주가의 복원력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그 복원력이 빠른 상황에서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삼성이 이제 QD-OLED를 시작을 하고 LG와의 OLED 협업 가능성이 시장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맞아요. 그 OLED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선행에서 반등이 일부 나타나지만은 이제 LGD와 협업 가능성으로 소재와 관련된 P&H 테크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갓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산업군을 비교를 해봤을 때 2차 전지 산업군 안에 그다음에 뭐 반도체 OLED를 나눠봤을 때 그 새로운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선행에서 이미 주가 반영이 돼 있고 돼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벤트 요인이 있을 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국면에서 미리 상승한 거는 약간의 주가 횡보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기존에 없던 게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났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먼저 빠르게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은 저희가 새로운 이벤트 국면에서는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종목들을 보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동진세미캠이에요? 결론은? 그렇진 아니죠. 않고요. 예, 네. 그렇진 많이 않고, 올랐어요. 예, 상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런 이제 종목이 있어요? 예, OLED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P&H 테크 P&H 테크. 예, 정도로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P&H 테크도 사실 차트만 보면 P&H 테크입니다. 네네네네. 여러분 상장사인데요. 네. 네, 쌤, 저희 스톡 보여주시죠. 근데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최고가 부근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작년 같은 예. 경우가 예. 특히 더욱 주가가 강한 흐름이었고 이제 바닥에서 다시 턴을 하고 있는 국면이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예, 현재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 제가 시가총액을 녹여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예. 예, 상대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고점이 어느 시가총액이었고 여기에서는 이익이 얼마였는데 이후에 나올 성장의 기대감이 얼마였다 해서 동진세미캠은 이제 4조의 그런 프리미엄의 시총이 반영이 됐던 거고 예. 수급 이슈로 이제 쫙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금 제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나쁜 종목이 아니고 좋은 종목이지만은 저희가 기회비용이라는 한 단어를 더 강조를 드려서 네. 현재 국면에서 이제 더 조금 주가가 빠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네.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또 너무 오래 기다리면 지쳐서 네네.
못 기다리고 손절해버리고 말고 뭐 그렇죠. 네. 자, 저희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둘 다 가진 종목을 여쭤봤더니 동진 세미캠은 교집합이 있었고 저희 염정 팀장이 나노신 소재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P&H테크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저희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오랜만에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은데 만도는 어제 좋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의 호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반전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인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먼저 대표 주식으로 만도의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만도의 목표가를 염정 팀장께서는 6만 원, 이성웅 이사께서는 5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만도의 투자 의견. 자, 염정 팀장께서는 부품주에 주목하고 계시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만도가 실적은 부진하지만 성장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만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자, 염정 팀장님. 네, 일단 뭐 만도뿐 아니고 자동차 섹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계, 뭐 테슬라가 다시 주가를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만 사실 국내 완성차 업계 현대차 같은 경우는 힘을 아직도 좀 쓰지 못하고 있고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도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목표 주가도 많이 여쭤보시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현대차 일단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계가 다시 뭐 급등락을 반등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고 있는데 결국은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전기차의 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올해 좀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도 올해 사실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가격 인상 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테슬라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을 좀 인상을 시킨 인상했고.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국내 완성차 업체도 그렇게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는 더 작년과는 좀 더 다른 상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가격 인상에도 적용이 또 되지만 소비 심리 위축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뭐 연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비 심리가 괜찮았습니다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됐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저 높은 현상이 이어졌다가 최근에 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그 부분도 좀 반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복 심리로 인해서 외제차라든지 그리고 고가 제품에 대한 이런 소비가 늘어난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살짝 좀 위축됐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량 이제 완성차 업계는 그 부분이 좀 부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겠고 이제 소비 심리 위축이 좀 해소가 되고 여기에다 완성차 업계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수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시점이 완성차 업계뿐 아니고 부품 업체 전반적으로의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부터 사실 부품주가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완성차 국내 현대차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을 좀 우리도 좀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죠. 이어받자 좀. 좀 받고 예. 싶은데 예. 현대차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부품주 쪽으로 지금 힘이 좀 실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엔 또 중고차 시장에 대한 확대,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예. 현대 위아라든지 뭐 이런 현대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한 번씩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세요? 그렇다면? 뭐 지금 이제 수급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과 이제 판가 인상 그리고 뭐 자동차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이런 수요와 네. 공급이 원활하게 이제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완성차 업계 좀 어떤 정상적인 그렇죠.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은 좀 불안정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주가를 계속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현대차의 주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셨었는데 네.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래요. 결국 앞서 말씀하신 기회비용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게 어떤 게 더 먼저 갈 수 있고 현대차를 얼마나 더 기다려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단에서 생각해 본다면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동차 만들 때마다 좀 수익성을 깎아먹는 그런 수익성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이건 가져가기 참 어렵겠다라는 소비자로서의 그런 평가를 또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전쟁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의 대표 수혜주로 자동차 부품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희 그 탑픽을 계속 여쭤보고 네. 관련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주식이 가장 매력 있다고 보십니까? 자동차주, 탑픽. 이성웅 이사님 뭘 꼽고 계십니까? 저는, 현대오토웨버 맞습니까? 현대오토웨버 네.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비중이 한 글로벌리 단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10% 내외인데 여기에서 만도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러시아 부분의 매출 차지하는 게 2%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볼 게 주가가 그래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재료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분 이러한 부분이 전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강하단 말이에요. 테슬라를 완성차 업체로 볼지 플랫폼 업체로 볼지 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체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연속적인 이익이 계속 쌓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에 그런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단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테슬라 구매자들은 테슬라를 소유를 하는 욕구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이 부분을 영위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 적과 저궤도 위성과 연결해서 그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차량 파워는 더욱 강해질 것 같고 여기에 중심은 소프트웨어 단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비추어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도 테슬라와 비추어 봤을 때 전기차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러한 소프트웨어 단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대오토웨버고요. 사업군에서 그 소프트웨어 단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2차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이 센터로 서고 이게 어떻게 분할을 하고 그러한 요인을 다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기존에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이게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상 변화해서 그와 관련된 센터 부근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부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테슬라의 그 차량의 파워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그런 시스템을 현대오토웨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능성이지만은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서 센터로 설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사실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주식시장에서 투자 의견은 아주 매력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네요. 네, 아직은 좀 관망이 필요한 여전히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관망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시간이 좀 이제 별로 많이 안 남아서 아유, 이제 방송인이 다 되셨어요.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이제 현대 오토웨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음. 현대 오토웨버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이슈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계보다는요 그에 대한 이제 부품주로 본다면 사실 부품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은 지금 성장세가 스마트폰 쪽에서는 성장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성숙기에 도달했긴 했지만 앞으로 전장용 카메라 부품에 대한 모듈에 대한 부분에 많이 매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카메라 모듈 관련주 대표적으로 저는 MC넥스 이제 기본적으로 차픽으로 보고 있고요.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무가 같은 경우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 카메라 모듈이 신규 이제 완성차에 탑재될 그 지금 앞으로 증대 한마디로 이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완성차 업계 쪽에 너무 좀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외 부수적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투자 의견을 자동차 부품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 사고를 확장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성웅 이사께서도 현대 오토웨버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현대 그룹주 차원에서의 어떤 지주사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네. 참 좋은 주식인데 네. 부품의 핵심인데 네. 주가가 참 무겁다는 것이 네네, 그렇습니다. 투자할 때 정말 어려워요. 네네. 네. 이게 뭐 상승할 때는 아주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그에 반해서 뭐 하락할 때 같은 경우는 또 무겁다 움직이질 보니 않아요, 크게 그런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무거운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자체는 예. 저희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게 그래도 가장 낫긴 나아요.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벤트, 뭐 지배구조 변화라든지 그게 발생했을 때 접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가가 통상 시장이 빠질 때 같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한 가지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러한 뭐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그러한 요인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입하는 게 그 시장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도 예. 가장 유리한 접근이라고 보입니다. 그 시점이 지금입니까? 딱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은 아니고 네. 자동차 부품과 전반적인 그런 예. 산업 안에서 꼽는다면 현대 오토웨버고요. 그 시장에는 훨씬 더 좋은 업종들이 많고 네. 현재는 이제 다시금 뭐 성장주가 부여 가능한 국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측면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결론 내리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슈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저희는 오늘 현대사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드디어 10만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저희가 오늘 이 전쟁 리스크 해소로 주식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르고 또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부품주들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사료가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니까 이건 단순히 전쟁 테마가 아니다라는 해석이에요. 혹시 두 분께서는 이 상승의 뭐 진짜 속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핵심과 요점을 아주 짧고 굵게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도대체 이 급등이 왜 M&A 이슈가 있군요. 두올물산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M&A 소식을 방송에서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시거든요. 시장에서 가시화되는 부분인데요. 예, 예, 예. 두올물산이란 기업이 그 현대사료로 인수를 하는데 두올물산이 그 온코퀘스트라는 난소암 3상의 임상을 진행을 하는 그 비상장업체, 캐나다의 비상장업체에 투자를 했다 보니까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뭐 가능성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 세 번째 상한가 가면은 뭐 풀리는 경향도 있다. 저도 그때는 뭐 이러한 재료 자체를 몰랐고 예. 뭐 당연히 사료 테마로 알았는데 지금 뭐 그러한 가치를 부각해서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실지 시청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많아요. 많을 뿐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을 뿐 예. 살 수 없다. 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민감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기가 아주 민감한데 그런 온코퀘스트라는 난소암 3상 업체 자체가 그 3상에 대한 진행을 한 지가 꽤 됐어요. 됐거든요.
꽤 대한 상황이고 아.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장에 관련된 딜이 아. 여러 하우스로 돌았었고 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두올물산이라는 업체가 거기에 대한 지분을 투자를 해서 현대사료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 아주 많이 오르고 아.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지금 그 이성웅 이사님의 표정과 그 말의 톤에서 느껴지는 이 미묘한 그 감지하셨습니까? 네네. 경고 종목입니다. 네, 주의하십시오. 네네. 그렇죠? 염정 팀장님.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No comment. 네. No comment. 자, 그러면 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누려도 되겠습니까?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전부터 그냥 저는 매도입니다. 아, 매도. 매도. 왜냐면 예. 이게 매도. 뭐 제 예.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도하고 저는 매매를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는데 M&A 이슈가 있지만 이마저도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 보시면서 우리 두 전문가님의 이 교묘한 분위기,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이 분위기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두 분께서 또 오늘도 명확한 투자 의견 주셔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